네, 3월 24일 금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이슈 투데이.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가 되겠네요. 이번 주에 유독 이 연예인들의 다이어트나 성형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네스 펠트로나 마돈나 같은 세계 스타들이 구설수에 오를 정도로 예전에는 밝히지 않았을 이 다이어트와 성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요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네, 배우,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죠. 기네스 팔트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독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이고요. 네. 이제 마돈나가 최근 그 모습에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한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정말 빵빵해져가지고 맞아요.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제를 좀 모았었죠. 네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는 직업과 그 위치에 있는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지독한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신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이들의 위치에서 처음에는 낯설게 시작됐겠지만 나중에는 점차 자신의 몸이 자신의 자아가 되는 수준에 도달해서 정말 다이어트 이제는 중독이다, 성형 중독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말라서 나쁘다, 좋다, 마돈나 얼굴이 그렇게 변해서 그건 좋지 않다,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좀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건강관리 차원에서 식이요법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제는 말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는 다이어트라든지 의료의 목적으로 했던 성형이 아니라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성형이 자리 잡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네. 다만 이런 트렌드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특히나 연예인의 위치가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요즘 사회에서 이들의 변화한 몸과 얼굴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자극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좀 극심하게 마르고 코가 높고 몸매가 예뻐야 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와, 지금 네.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저희도 걱정입니다. 저희도 모두 코도 높여야 되고 말라야 되고 이렇게 네. 돼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미의 기준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항상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심지어 권력의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 동양에서 이렇게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하얀 피부라든지 미백이라고 하죠. 아니면 높은 코나 긴 다리, 마른 몸매가 미의 기준이 아니었었잖아요. 이게 왜 오히려 그 부잣집 건강하게 그 맏며느리 같다 이런 거가 미의 기준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게 바로 이제 권력이라는 거예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는 몸이 사회적인 재생산에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는 훌륭한 몸, 네네. 여성의 몸이 이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몸으로 해서 그 미로 추앙을 받았는데 예. 서양도 이와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인들의 코가 높고 다리가 긴 것이 더 아름답고 동양인들의 짧은 다리라든지 코가 낮은 것은 그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열등이라는 그 유전적인 어떤 열등 유전학 쪽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적인 서열이나 권력 관계에서 오히려 동양인의 미의 기준이나 신체적인 조건이 그 밑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뚱뚱하거나 이게 몸집이 거대한 것은 마르고 날씬한 몸매에 비해서 권력상의 관계에서 하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시간적인 여유나 부의 여유가 있어서 본인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운동도 해야 되고 당연히 몸매가 아름다워야 되고 성형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지금의 부와 권력의 상징은 잘 관리된 몸매, 그리고 그 잘 관리된 몸매라는 게 어떤 생산이라든지 인류의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별개로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보이는 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얘기들 요즘도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뚱뚱하고 둔하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무능이나 무시를 포함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3자를 지칭하면서 그 얼굴에 결혼은 했겠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표현들이 네. 사실은 결혼이 미혼보다 더 나은 사회적인 권력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 결혼을 해야지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려면 당연히 얼굴이 이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현재 불고 있는 다이어트나 성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미를 추구한다라는 거 혹은 미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 이면에는 이 권력 관계가 사실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그렇게 본다고 해서 미를 추구하려는 이 권력의 위치에 좀 높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회가 그동안 욕망을 억압해왔던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사실은 많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이 코너가 문화 코너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나의 욕망을 발현하고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성형을 하는 것이 사실 문화예술 면에서는 정말 생명줄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표현한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성형을 하고 싶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그 욕망을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뭐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형과 다이어트는 사실은 내 몸에 대한 나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것 이런 차원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몸의 권력 관계에서 내가 사실은 차지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몸과 그 미모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날씬했으면 좋겠고 보는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네.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다이어트와 성형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다이어트와 성형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올바른 기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왜 그 사장님 배 갔다 막 이런 얘기 70년대 막 그랬었잖아요. 사장님은 이렇게 좀 약간 통통하고 배도 좀 나와 있고 막 이러면 와 사장님 같아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중년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관리를 안 한 중년의 모습처럼 여겨지면서 중년들도 열심히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몸을 많이 가꾸잖아요. 건강한 음식도 먹고. 그렇죠. 네네. 그게 바뀌고 있는 문화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무슨 건강미, 자연미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미의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너무 정형화된 성형 그리고 뭐 코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고 턱 라인은 뭐 가늘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준들이 이제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그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개성이 사라지는 얼굴과 몸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찾는 거죠. 또 다양성과 특이한 것을 찬양하는 것이 또 인간의 미적 추구의 욕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마른 몸매나 오뚝한 콧날이 아닌 그 안에서도 이제 또 그들과는 다른 것. 나는 성형을 했어도 나는 다이어트를 했어도 또 그 유력적인 것과는 다른 것을 찾기 마련인데 그래서 뭐 자연미, 건강미, 뭐 꿈이었지만 꿈이지 않은 듯한 요즘 뭐 그런 말도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꾸안꾸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정말 별 얘기가 정말 많아요. 요상한 정말 다양한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완전히 자연적이고 건강한 것이 꼭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자연미나 건강미라는 그 생각 뒤에 넌 결국에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미의 기준은 뭐 뚱뚱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 다이어트나 성형을 비판하는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다이어트와 성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냥 비판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사실 알게 모르게 억압하는 또 다른 폭력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래도 또 다른 색다른 어떤 미모, 좀 더 특이한 거, 남들과 같지 않은 거, 개성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강해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자연미, 건강미가 한동안은 또 유행하지 않을까, 미의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 약간 좀 결을 달리해서 성형 말고요,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성형 수술은 아닌데,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게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또 더러 있거든요. 뭐 마돈나도 많이 네. 그랬었고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제 인간의 수명이 그 과학기술로 인해서 의학기술에서 많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 30년 전만 하더라도 60세다 그러면 당연히 은퇴를 하는 나이였고, 예, 사회에서는 이제 노인 시니어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존경받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회 주류에서 물러나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셨다면, 네, 지금은 70세까지에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네, 그 정도로 인간 수명이 이제 100세 수명까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름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사회적인 그런 요구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또 발전함에 따라서 주름 개선 같은 거라든지 뭐 그 노화 예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건강을 해치지 않고 본인이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시술을 하건 수술을 하건 이렇다 저렇다 남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더 많이 폭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주름이 있어도 그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관용적인 시각들을 좀 갖추게 되면 어떨까? 또 주름이 없는 얼굴을 보더라도 너무나 나이가 걸맞지 않게 저건 올바르지 않아라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시각에서 좀 더 폭넓게 관용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본인에게 관심을 네. 가지고 이 다양성이라는 게 미의 기준에도 들어가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죠. 그 미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럽게 정말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미의 스탠다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미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미가 아니더라도 그의 가치 판단을 권력 관계에서 서열을 매기는 그런 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어쨌든 개인의 자유 권한을 좀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던 성형을 하시던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만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10대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런 네.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고 나오게 되면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데, 뭐 이거는 전 역사를 거슬러서도 실제로 젊은 그 10대들이 기성세대의 영향을 받은 거는 당연했고, 다만 이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이 미의 기준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요, 그 래퍼이면서 모델인 네. 그 블랙 차이나라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네. 20대 때부터 얼굴과 온몸에 필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거를 필러를 제거하는 그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또 그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 젊었을 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좋더라. 내가 해보니까 20대부터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또 그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누구든 무슨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 했으면 좋겠다. 뭐 저도 성형을 했으면 좋겠다, 성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본인의 경험에서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돼서 네.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자. 남보다도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얼굴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송혜교 씨의 얼굴을 보면서 아, 저분도 이제 나이를 먹네.
주름살이 조금 네.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자연적이고 자연스럽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그 요새 나온 영화 보면 뭐죠? 그 이 제인 폰다하고 리타 모레로 나오는 영화가 하나 이렇게 TV에서 네. 광고가 나오던데 아이고 그분들은 얼마나 얼굴들이 그냥 뺑뺑하게 이렇게 저 했났는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색합니다. 좀 그죠? 섬찟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이 필러나 보톡스나 어차피 인간이 만든 그러한 이제 기술이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 와이나 좋은 거죠. 네, 좋은 네. 건데 너무 심하다.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심하다는 기준도 사실 그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옆에서 결정하기도 그럼요. 힘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우리 최영호 앵커님께서는 워낙에 얼굴이 정말 좋으시잖아요. 주름 하나 없으신 얼굴.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나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 너무 아름답고 좋으시지만 또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좀 더 젊게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네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또 사회는 어차피 바뀌고 있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런 욕망들을 드러내는 것은 저는 오히려 건강한 욕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도- 말씀드리면요, 최영호 네. 앵커께서는 굉장히 자기 관리 열심히 아주 잘하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니 그 효과가 너무 지금 젊어 나오네요. 보이시고 나이가 거의 안 들어 보이시죠, 저도 사실은. 이 눈 사이에 이 주름이 패여서 네. 저도 사실 여기 가서 보톡스 맞고 그랬어요. 아, 네. 그 정도는 아주 좋아요. 아주, 네, 예, 보기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냥 뭐 심하게만 안 하면 되는 네, 게 네. 아닐까. 네. 네. 그럼요. 네. 뭐 요즘 뭐 눈썹 문신이라든지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헤어 모발 타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술보다는 이제 그건 시술이겠죠. 그런데 네네. 본인이 필요하시면 뭐 그런 본인이 알아서 문제들로 하는 심하게 거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예. 또 젊게 보이는 거 건강하게 보이게 그렇죠,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는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